솔라나 시세, 지금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고 계실 겁니다. 2025년 6월 말부터 시작된 강한 상승 흐름으로 단기간에 28만 5천 원 부근까지 올랐던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점을 찍은 이후 계속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는 25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기 고점에 진입하셨거나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 모두 아쉬움이 크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현재 솔라나의 하락이 단순한 숨 고르기인지 아니면 추세가 꺾이는 신호인지 데이터를 통해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예측하는 것을 넘어 지금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명확히 잡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 중 핵심 지표들을 한 페이지로 정리한 자료를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받아가실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이번 기회에 꼭 챙겨가셔서 본인의 투자 기준을 세우는 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석의 기본은 감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가격과 거래량의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때는 거래량이 함께 터져주는 것이 건강한 상승으로 해석됩니다. 솔라나가 20만 원대에서 28만 원대까지 오르는 동안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승하는 동안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었다면 이는 시장의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이전 상승 때보다 현저히 적다면 이는 아직 대규모 매도 물량이 출혈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수의 차익 실현 물량만으로 가격이 빠지는 건강한 조정일 가능성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솔라나의 일일 거래대금을 보면 최고점을 기록했던 시기보다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관심이 약간 식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패닉셀, 즉 공포에 의한 투매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를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 가격 구간을 지켜주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24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에서 거래량이 다시 붙으면서 가격이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면 해당 구간이 단기적인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 가격 예측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지지와 저항 구간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격과 거래량만 보는 것은 시장의 절반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코인 시장의 특수성은 바로 온체인 데이터, 즉 블록체인상에 기록되는 실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해당 네트워크가 실제로 얼마나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자금은 들어오고 있는지, 빠져나가고 있는지 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흔히 가격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쉽지만 네트워크의 실제 건강 상태는 이런 내부 지표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만큼 우리는 더 깊이 있는 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온체인 지표는 바로 TVL, 즉 총예치 자산입니다. TVL은 솔라나 기반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 즉 디파이 대피에 얼마나 많은 자산이 예치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은 솔라나 생태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으며 더 많은 자본이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솔라나의 가격은 하락하는데 TVL은 오히려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한다면 이는 당일 투기 자본은 빠져나가더라도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들어온 자본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초 기준으로 솔라나의 TVL은 이전 분기 대비 소폭 증가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자체는 아직 건강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지표는 활성 지갑수입니다. 이는 특정 기간 동안 실제로 솔라나 네트워크상에서 거래를 일으킨 고유한 지갑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프로젝트는 속빈 강정일 뿐입니다. 활성 지갑수가 꾸준히 늘어난다는 것은 솔라나를 이용해 송금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대체 불가능 토큰을 거래하는 등 실제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활성 지갑수가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면 이는 솔라나 네트워크가 가진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현재 솔라나의 일일 활성 지갑수는 약 70만 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경쟁 체인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상위권에 속하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더해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총 트랜잭션 수, 즉 거래 건수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솔라나는 빠른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를 장점으로 내세우는 블록체인입니다. 따라서 네트워크에 얼마나 많은 거래가 실제로 기록되고 있는지가 그 경쟁력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트랜잭션 수가 높게 유지된다는 것은 그만큼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솔라나 코인 SOL의 수수료 수요로 이어집니다. 물론 단순한 봇 활동으로 인한 허수 거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는 앞서 언급한 활성 지갑 수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이 주춤하는 동안에도 트랜잭션 수가 꾸준하다면 이는 네트워크의 효용 가치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 너머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가격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따라 언제든 급변할 수 있지만 네트워크의 실제 사용 데이터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솔라나를 둘러싼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는 정확히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특히 단기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물 시장의 데이터를 통해 그 추가적인 단서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이나 펀딩비 같은 지표들은 현물 시장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시장의 과열 또는 냉각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선물 시장의 데이터는 시장의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장 먼저 볼 지표는 미결제 약정입니다. 미결제 약정은 아직 청산되지 않은 선물 계약의 총량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솔라나의 미래 가격에 베팅된 총자금의 규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격이 하락하는데 미결제 약정까지 함께 급감한다면 이는 상승에 베팅했던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시장의 거품이 빠지는 과정으로 이후에 더 건강한 상승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는데 미결제 약정이 오히려 증가한다면 이는 하락에 베팅하는, 즉 숏 포지션이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최근 솔라나의 미결제 약정 규모는 가격 고점 대비 약 20%가량 감소한 상태로 과도했던 레버리지 포지션이 상당 부분 정리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펀딩비를 함께 보면 시장의 분위기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펀딩비는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투자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수수료입니다. 시장이 극단적인 상승 분위기에 휩싸이면 너도 나도 롱 포지션에 베팅하게 되고 이때 펀딩비는 높은 양수값을 기록합니다. 이는 롱 포지션 투자자들이 숏 포지션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불하면서까지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는 뜻으로 시장 과열의 대표적인 징후입니다. 지난번 고점을 형성했을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 솔라나의 펀딩비는 거의 0%에 가까운 중립적인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는 당시와 같은 과도한 투기 심리가 상당 부분 완화되었음을 의미하며 단기 급락의 위험성은 이전보다 나란히 낮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선물 시장 데이터는 개인 투자자가 놓치기 쉬운 큰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핵심 단서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이런 주요 지표들의 변화를 매일 아침 간단하게 브리핑해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잠시 뒤 안내해드릴 방법을 통해 참여해보세요. 투자를 권유하는 곳이 아니며 데이터 해석 능력을 함께 키워가는 학습 공간입니다. 어떤 정보든 결국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시선을 수요 측면에서 공급 측면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시장에 팔려는 물량이 끊임없이 쏟아진다면 가격이 오르기 어렵습니다. 솔라나의 공급 구조, 즉 토크노믹스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솔라나는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지분증명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솔라나 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코인을 네트워크에 예치, 즉 스테이킹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스테이킹 비율입니다. 전체 유통량 중에서 얼마나 많은 비율의 코인이 스테이킹에 묶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스테이킹된 물량은 당장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는 잠긴 물량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스테이킹 비율이 높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솔라나의 가치를 믿고 네트워크에 기여하며 보상을 받으려는 장기 보유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잠재적인 매도 압력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솔라나의 스테이킹 비율은 전체 유통량의 약 65% 이상으로 이는 다른 주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가격이 일부 조정되는 상황에서도 이 스테이킹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고 유지된다는 것은 대다수의 장기 보유자들은 현재의 가격 변동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물론 스테이킹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공식 프로젝트 사이트나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가짜 사이트에 지갑을 연결하는 순간 자산을 모두 잃을 수 있으니 주소창을 두세 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스테이킹 보상으로 인해 매년 일정량의 새로운 솔라나 코인이 발행되는 인플레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높은 스테이킹 비율이 유지된다는 것은 새로 발행되는 물량의 상당수가 다시 스테이킹 시장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시장에 풀리는 실질적인 공급 압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솔라나의 언락 일정, 즉 앞으로 시장에 풀릴 예정인 대규모 기관 투자자나 팀의 물량이 언제 얼마나 예정되어 있는지를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프로젝트의 물량 해제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해당 시점에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가늠해 보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와 선물 시장, 그리고 스테이킹 물량까지 확인해 보면 단기적인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솔라나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은 비교적 탄탄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과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만으로는 거대한 시장의 추세를 만들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고래로 불리는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솔라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들의 자금 흐름과 시장 진입 여부는 다음 상승 추세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기관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레이스케일 솔라나, 신탁과 같은 기관 전용 투자 상품의 동향입니다. 이 상품의 가격이 실제 솔라나 코인의 가치보다 높게 거래되면 프리미엄, 낮게 거래되면 디스카운트 상태라고 말합니다. 만약 높은 프리미엄이 유지된다면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반대로 디스카운트 상태가 지속된다면 기관들의 관심이 아직은 미온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5년 8월 20일 기준으로 해당 상품은 소폭의 디스카운트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관들이 아직 공격적인 매수에 나서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소위 고래 지갑들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대량의 솔라나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면 이는 매도보다는 장기 보유를 위한 축적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규모 물량이 꾸준히 거래소로 유입된다면 이는 잠재적인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주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고점에서 차익을 실현하려는 물량과 조정 구간에서 매수하려는 물량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어느 한쪽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중립적인 상황에 가깝습니다. 물론 특정 고래 지갑의 움직임 하나만으로 전체 시장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는 여러 참고 자료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투자 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개인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현재 시장 상황을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보았다면 이제는 앞으로 솔라나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의 성장 동력, 즉 펀더멘털 개선 요소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솔라나의 가장 큰 약점으로 과거에 몇 차례 발생했던 네트워크 중단 사태를 꼽습니다. 아무리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해도 네트워크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큰 자금이 유입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이며 이것이 바로 파이어댄서입니다. 파이어댄서는 기존의 솔라나 검증인 클라이언트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클라이언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클라이언트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동차 엔진이 하나뿐이라면 그 엔진이 고장났을 때 차는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회사에서 만든 두 개의 엔진이 있다면 하나가 멈추더라도 다른 엔진으로 계속 달릴 수 있습니다. 파이어댄서는 솔라나 네트워크에 바로 이 두 번째 엔진을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특정 클라이언트에 버그가 발생하더라도 네트워크 전체가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여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파이어댄서가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솔라나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었던 안정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솔라나 생태계의 확장성 역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최근 솔라나 네트워크 위에서는 기존의 디파이나 NFT를 넘어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 즉 디핑과 같은 새로운 영역의 프로젝트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솔라나 블록체인이 단순한 금융 거래를 넘어 실물 세계와 연결되는 다양한 서비스의 기반 기술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생태계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각화될수록 네트워크의 가치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어떤 분야가 주춤하더라도 다른 분야가 성장을 이끌어주며 전체 생태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솔라나의 현재 상황은 단기적인 가격 조정 압력과 견고한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장기적인 생태계 성장 기대감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구간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감정적인 매매가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핵심 온체인 지표, 선물 데이터, 기간 동향 체크리스트를 하나로 정리한 솔라나 데이터 분석 요약본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눌러 나오는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누구나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을 자신만의 기준점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솔라나 시세는 단기적인 투자 심리의 영향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네트워크의 본질적인 사용 가치와 장기 보유자들의 신뢰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파이어댄서 도입과 같은 기술적 진보와 생태계 확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가치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결국 현재 솔라나의 가격은 단기적인 시장 심리와 장기적인 생태계 성장 가치 사이에 힘겨루기 과정에 놓여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